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 전략이고요. 저는 경영학부의 김성훈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영 전략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흔히 이제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누가 고민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맨 밑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고민하게 될까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경영 전략이라는 건 누가 하는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고민일까요? 최고 경영진들이 하는 그러한 고민이 바로 전략이라는 토픽일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의 조직도를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은요, 저 꼭대기에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이 계십니다. 저기 꼭대기에 있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은 6개의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사업본부, 엔진사업본부, 그 다음에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전기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그리고 건설장비 사업본부, 이와 같은 6개의 사업본부로 구성된 게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사업부들 밑에는 뭐가 있나요? 그 밑에는 역시 인사, 생산, 재무, 연구개발, 이와 같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사업부에 소속이 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직표상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 조직표상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마 여기 지하를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를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꿈이 뭐예요? 현대중공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CEO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쭉쭉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게 되는 데는 어딜까요? 요 정도에 계실 거예요. 어디예요? 사업본부장 정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50 정도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개의 사업본부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여러 명의 사업본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중에서도 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될까요? 저 꼭대기에 있는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될 겁니다. 아마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커리어를 밟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최고 경영진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업본부장들이 보통 이사 이상급들입니다. 이사 이상급들인 사업본부장, 그리고 최고 경영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보통 최고 경영진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전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최고 경영진, 즉 저 꼭대기에 있는 회장님, 사장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부장들이 주로 하는 고민이 전략이라는 경영 전략이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고 경영진이라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 꼭대기에 있는 회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님도 될 테고요. 현대중공업의 민계식 회장님도 될 겁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회장님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무슨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에서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희 회장님은 무슨 고민한대요? 네? 무슨 고민한다고 들었어요? 1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삼성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민계식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경기가 안 좋다는데 우리 중공업이 10년 뒤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비즈니스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뭐예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그 10년 동안 살기 위해서, 10년 후에 살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6개의 사업부 중에서 굉장히 성과를 못 내는 사업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서 나와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어떤 비즈니스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비즈니스에서 나올 것이냐와 관련된 그러한 의사결정. 그걸 우리는 기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이와 같은 기업 전략과 관련된 얘기예요. 반면에요, 이 본부장님들의 고민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비즈니스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어떻죠? 위에 회장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따라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어진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싸워서 경쟁자를 때려눕힐 것인가. 그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본부장님들이 하는 고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 사업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요, 오늘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그 기업 전략, 기업 수준의 전략,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것, 비즈니스에 나오는 것,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고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파트를 둘로 나눴습니다. 파트 1, 파트 2인데요. 파트 1에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파트 2에 역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기업 전략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최고 경영진이 하는 고민입니다.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요.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업 전략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뭐예요? 비즈니스 셀렉션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비즈니스에서 나올 것이냐와 관련된 고민들, 그걸 우린 기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 우리 메뉴판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느냐, 메뉴들은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방법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새로운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보통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요, 그냥 지금 하던 거, 싱글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옵션입니다. 마지막 옵션이 뭘까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라는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 전략, 비즈니스 셀렉션과 관련해서는요, 이와 같은 세 가지 대안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비즈니스 셀렉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면요, 싱글 비즈니스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가요? 여러 개의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열심히 하자라는 대안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여러 개를 들을 거예요. 여러 개를 듣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한 과목에 투자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가요?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예요? 그 과목은 최소한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비즈니스의 장점은요, 모든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한 사업에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한 사업에 완전히 그냥 전체를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같은 주어진 자원을 여러 곳에 투자하는 그 경쟁자들보다는 훨씬 더 그 사업에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사업만 했을 때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한 사업만 하게 되면 그 최고 경영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똑바로, 아주 제대로 알게 돼요. 많은 정보,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다른 사업을 기웃기웃하지 않고요, 한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 커지다 보면 여러 사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주위에는 한 사업만으로도 굉장히 몸집이 커진 기업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009년도에 포춘지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포춘 500 기업을 찾아내요. 그건 뭐냐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500대 기업입니다. 2009년에 1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09년 포춘 500에서 1등한 기업. 누군지 아세요? 네, 월마트라는 기업이에요. 월마트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월마트라는 기업 어떻죠? 여러 사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싱글 비즈니스로도요. 얼마든지 그 자기 몸집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음료 산업 안에서만 자기 몸집을 키웠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싱글 비즈니스, 그냥 하던 것만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요, 하던 것만 안 하고 다른 비즈니스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싱글 비즈니스, 한 사업만 할 때 어떤 단점들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업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사업만을 할 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운명이 뭐에 의해 결정돼요? 내가 들어있는 하나의 산업에 의해서 내 운명이 지나치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싱글 비즈니스의 첫 번째 단점은요, 내가 나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근데 뭐 내 산업이, 내가 지금 싱글 비즈니스로 들어있는 산업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잘 나갈 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산업이 슬슬 찌그러들기 시작한다. 내 산업이 쇠퇴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내 운명도 어쩔 수밖에 없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싱글 비즈니스의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여러분들 뭐 담배 피는 친구들 많나요? 담배 펴요? 네, 담배 펴요? 무슨 담배 펴요? 요새 학생들 양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던데. 미국 담배. 네. 미국 담배 많이 피죠.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예요? 말보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말보로 만드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회사예요. 싱글 비즈니스였습니다. 담배 산업이 막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최근에는 어떻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뭐예요? 담배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게 돼요. 필립 모리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싱글 비즈니스만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담배 산업과 함께 나의 운명도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기업들은 어쩔 수밖에 없이 다각화,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을 택하게 돼요. 싱글 비즈니스, 한 사업만 열심히 한다의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내가 한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모았어요. 이 자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할까요? 주식 투자할까요? 아니면 펀드 투자할까? 배당해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사업 안에서 투자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와 같이 돈이 많이 생기면 기업들은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내 산업 안에서는 투자 기회가 제한돼 있어요. 그럴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각화라는 옵션이에요. 자, 싱글 비즈니스만을 할 때 세 번째 문제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나에게 부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그리고 내 제품을 사가주는 수요자, 소비자들이 힘이 셀 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는 게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요. 나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나의 공급자가 힘이 굉장히 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부품 가격에서 나에게 파가지를 씌우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나의 소비자가 굉장히 힘이 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나의 제품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겠죠. 나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요. 나의 공급자 내지는 나의 수요자가 힘이 셀 경우에 내가 싱글 비즈니스만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기업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나의 공급자 산업을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것. 나의 수요자 산업을 내가 직접 해버리는 것. 그러한 옵션이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요, 싱글 비즈니스라는 옵션은 이와 같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단점들이 있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싱글 비즈니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선택하는 옵션은 뭐냐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옵션입니다.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한번 인더스트리 밸류 체인, 산업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 차를 가지고 있죠? 그쵸? 예. 예, 여러분들은 부자니까 좋은 차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쇠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쇠를 갖다 어떻게 해야지 자동차가 나오죠? 일단은 쇠를 갖다가 부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 만들고 뭐 바퀴 만들고 뭐 기아 만들고 뭐 부품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립을 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자동차를 완성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쌓아놓기만 하면 일이 끝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판매를 해야겠죠.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기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를 할 때 어떤 서비스가 보태져요? 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뭐예요? 현금 주고 사죠. 예, 저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야 돼요? 예, 할부로 사야겠죠. 할부를 어디에서 받을까요? 예, 현대캐피탈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할부 내지는 리스 서비스가 곁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손에 자동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소비자가 이제 자동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자동차에 대한 AS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동차 산업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산업 내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현대자동차, 기본적으로 무슨 기업일까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일까? 네, 완성차 조립 및 제조업체가 현대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에 쓰이는 부품 누가 만들어요? 어떤 부품 갖다 써요?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만들어요. 자, 현대모비스는 저 뒤에 있는 철강을 어디서 갖다 쓸까? 어디서 갖다 써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죠. 어디예요? 현대제철이라는 그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기업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현대제철에서 가서 모비스에서 부품을 만들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어요. 유통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어디서 사나요? 현대자동차한테 사죠. 현대자동차가 유통을 직접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캐피탈, 금융 서비스는 누가 제공해요? 현대캐피탈에서 제공하죠. AS 누가 해줘요? 블루핸즈죠. 현대자동차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활동을 누가 다 해요? 현대자동차라는 한 기업이 모두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 산업 가치 사슬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활동, 두 가지 이상의 과정을 한 기업이 하게 될 때, 그걸 우린 뭐라고 할까요?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건요. 현대 자동차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요. 이 뒤로 가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입니다. 뒤로 간대요. 영어로 뭔가요? 뒤가 뭐예요? 백인가요? 네, 그래서 뭐죠? 백워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기점으로 앞으로 유통 쪽으로 가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도 존재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가 뒤로 갔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가겠네요. 백워드의 반대말이 뭐죠? forward일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가는 그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우리는 forward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통합이라고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와 같은 그 백워드 인티그레이션과 포워드 인티그레이션을 합쳐서 부를 때 우리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좋은 점이 뭘까요? 현대자동차는 뭐가 좋길래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좋은 점이 뭐예요? 네, 현대자동차는 왜 부품을 자기가 직접 만들죠? 어떤 이점을 가지려고 이 부품을 직접 만들고 있을까요? 네.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은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요, 시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부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내가 직접 만들면 부품을 내가 밖에서 사올 때보다 훨씬 싸게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사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과 어떤 게 싼가요?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서 사오는 게 싸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해서 다 싸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만 싸질까요?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 시장에서 실패가 있을 때, 그때만 내가 직접 만들므로써 그 낮은 비용에 부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이 첫 번째 장점은 이 마켓이 나의 공급자 내지는 나의 수요자 산업이 마켓이 불완전해서 뭐 나에게 굉장히 그 비싼 가격으로 나에게 납품하려고 하거나 내 제품을 싸게 사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 활동을 내가 직접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일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요, 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품 수준에서 내가 제품의 그 품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요. 자, 부품. 내가 이제 품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부품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조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드는 최종 제품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장점은요, 나의 최종 제품, 부품 단계부터 내가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나의 최종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일정 관리의 개선이에요. 자, 하청업체, 협력업체에서 내가 그 부품을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일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해버리면 어때요? 부품 단계에서부터 내가 직접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에 쌓이는 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수요가 변화할 때 내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러한 장점은 이와 같은 세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들은 보통의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싱글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기 싱글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웬만큼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다각화라는 옵션이에요. 사업 다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각화라는 건 뭘까요? 다각화라는 게 뭐죠? 예,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vertically integrated,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그 이외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다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사업 다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이 vertical integration 웬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이 남을 때, 투자를 할 때를 찾지 못할 때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각화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다각화 많이 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다각화 많이 하는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나쁜 기업이죠. 왜 그래요? 우리 외환위기, IMF 위기라는 게 왜 왔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대요? 기업들이 잘못했다. 그럼 기업들이 왜 잘못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문어발식 확장했다.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에 다각화를 해가지고 막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다각화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다각화라는 게 나쁜 것인가?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3M이라는 기업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필통 안에는 3M의 제품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아마 3M의 제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3M의 제품이 뭐예요? 필통 열어본다, 진짜로. 3M 제품 없어요? 뭐죠? 3M 제품? 네,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있고요. 그거 말고도요, 사실은 3M이라는 기업은요, 초인류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스트잇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료용품들, 굉장히 다양한 산업용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3M은 왜 3M일까? 3M은 왜 3M일까요? 회사 이름을 왜 3M이라고 붙였을까? 아마 M이 3개니까 3M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M 3개가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 M3는 뭘 의미하냐면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었어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M이 3개네요. 그래서 뭐예요? 3M이라고 된 겁니다. 자, 이 3M 1902년에 태어난 회사고요. 이 회사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던 회사였을까? 뭐 하던 회사였을까요? 마이닝을 한대요. 마이닝이 뭐죠? 광산일 것 같아요. 뭔가를 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매뉴팩처링을 한대요. 캐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요, 3M이라는 회사의 오리지널 비즈니스는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죠? 사포라는 거. 영어로는 샌드페이퍼라는 거. 그게 이제 3M의 오리지널 사업이었어요. 오리지널 비즈니스였습니다. 만약에요, 3M이 오리지널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3M이라는 기업을 알 리가 있을까요? 알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3M이라는 기업은요, 이 사포, 샌드페이퍼를 만들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가 붙이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포에서 핵심 기술이 뭐예요? 모래를 어디다 붙이는 거죠? 종이에 붙이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포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붙이는 건 일가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걸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카치 테이프예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친구들 없었나요? 스카치 테이프는 왜 스카치 테이프일까? 테이프라는 건 뭔지 알겠어요. 스카치라는 게 뭘까? 재밌는 사실은요, 3M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스카치라는 건 3M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자, 그 셀로판 테이프를 만들어서 대박을 칩니다. 내가 아무래도 붙이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붙이는 것과 관련된 의료용품들, 붙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용품들, 그리고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자, 3M의 사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뭐예요? 다각화라는 것이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나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각화라는 옵션은요, 기업들이 전략 성장을 위해서 어떨 때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전략적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고민하면 돼요? 다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부터 뭘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다각화를 잘할 것이냐, 3M처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신문사인가요? 좋아하나요? 좋아하진 않아요? 조선일보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난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이제 다각화를 시작합니다. 무슨 사업을 시작하냐면요, 이제 일간지 그 신문 사업에서 뭐를 시작해요? 잡지 사업을 시작해요. 주간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주간조선 1968년에 만들게 되고요. 월간지 사업으로도 가요. 월간조선 1980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새 이제 그 신문 기사는 어디서 읽어요? 인터넷에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업도 1995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간지 사업과 주간지 사업, 그리고 인터넷 사업을 동시에 함으로써 이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는 애들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이 세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따로따로 하는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죠?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잡지를 만드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뭐를 공유할 수 있어요? 인쇄 설비를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일에는 신문 만들다가 주말에는 주간지 찍어내면 됩니다. 신문 쉬는 날 주간지 찍어내면 돼요. 인쇄 설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라는 그 브랜드를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업에서 모두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간지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료를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고객들은 주간조선, 월간조선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자 따로 뽑을 필요 있나요? 편집 인력 따로 뽑을 필요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간지,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일간지는 그냥 평범하게 현실 팩트만 전달하는 선에서 짧게 기사를 쓰고 그거를 깊이 있게 써서 어디다 기사를 내라? 월간조선에다 내라 라고 그 기자들에게 요구를 한다면 따로 잡지사 기자를 따로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쌓은, 결국은 이제 신문회사 이런 회사들이 돈 버는 게 뭐예요? 뭘로 벌죠? 구독료도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광고료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간지 사업에서 쌓아놓은 그 광고를 따오는 능력,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저 주간지 사업과 인터넷 사업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이러한 능력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조선일보라는 회사는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사업을 따로 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범위의 경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그쵸? 동시에 함으로써, 같이 함으로써 따로 하는 애들에 비해서 가지는 비용상의 우위,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범위의 경제. 다른 말로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각화의 이점이에요. 결국은 시너지라는 것이 다각화의 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 사례에서 보면 시너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이 절감된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사업에서 공유한 거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 사업에서 저 사업으로 뭐를 한 거죠? 이전해 준 거네요. 이와 같이요. 다각화의 핵심은 시너지입니다. 그런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자원의 공유, 역량의 이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시너지를 창출을 할 때 그 다각화는 가치를 창출하는 다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잘 공유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예, 역량을 잘 이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각화라는 것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가도 알았으니까 이제 좋은 다각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자, 결국은 이제 다각화라는 것은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좋은 다각화라는 건 뭘까요? 어떤 다각화가 좋은 다각화예요? 어떤 다각화죠? 간단하죠. 뭐예요? 시너지를 많이 만드는 다각화가 좋은 다각화예요. 시너지를 못 만드는 다각화는 어떤 다각화죠? 나쁜 다각화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시너지가 많은 그러한 좋은 다각화는 무슨 다각화다? 관련 다각화다. 시너지가 없는 나쁜 다각화는 무슨 다각화다? 비관련 다각화다. 문어발식 다각화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관련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관련성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는 관련 있다, 관련 없다를 얘기하고 있죠? 네,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청바지 요새 잘 나가는 게 무슨 청바지예요? 예? 리바이스? 리바이스 좋아해요? 요새 박찬호가 입어서 유명해진 뭐죠? 트루? 릴리전? 인가요? 예, 그런 청바지도 있는 것 같고요. 요새 학생들은 어떤 청바지 많이 입어요? 어떤 거 좋아해요? 예, 다른 수업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할까? 예, 뱅뱅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예. 여러분들 더울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대답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리바이스 좋아하죠? 예, 리바이스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청바지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리바이스라는 회사가요, 청바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청바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자, 리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뭘까요? 청바지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요. 예. 리바이스가 잘하는 게 뭘까? 리바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굉장히 뭐죠? 튼튼한 청바지를 만든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바이스가 성공한 거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리바이스 바지 입는 친구들은 다 알죠? 이거 뭐예요? 요 허리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왜 만들어 놨어요? 구리로. 왜 만들어놨죠? 튼튼하라고. 예, 뜯어지지 말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리바이스의 로고가 뭐예요? 두 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예, 두 마리의 말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바지를 한 끝자락씩 그 말에다 메고 그 두 말을 달리게 해요. 그래도 뭐라는 얘기예요? 안 찢어지는 게 리바이스 바지다. 이게 이제 로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리바이스가 왜 성공을 했느냐? 그 튼튼하게 만드는 봉제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것이 이 실용성이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그러한 브랜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그러한 마케팅 능력을 구축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업이 이제 리바이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리바이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한번 신사복 사업으로 진출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청바지 산업, 무슨 산업이에요? 의류 산업일 것 같아요. 자, 그 신사복 사업, 무슨 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류 산업입니다. 뭐예요? 관련 다각화인가요? 비관련 다각화인가요? 산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다각화죠? 관련 다각화입니다. 관련 다각화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관련 다각화를 할 거야. 비관련 다각화, 문어발식 다각화 그건 나쁜 거라며. 나는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관련성 있는 쪽으로 넘어갈 거야. 해서 리바이스가 생각해낸 게 신사복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사복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리바이스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자, 신사복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봉제 능력 필요한가요? 안 떨어지게 튼튼하게 박는 게 신사복 사업에서 중요한가요? 자, 브랜드. 그 청소년들이, 와, 이거는 뭐 진짜 실용적이야. 이거 입고는 뭐 눈 속에 굴러도 끄떡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쌓아놓은 브랜드. 그 브랜드 가지고 신사복 사업으로 간다. 신사복 사업에서 통할까요? 신사복 사업에서 어떤 브랜드가 필요해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중장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능력. 애들 대상으로 해서 뭐 스포츠 스타 막 등장하고 막 그냥 시끌벅적하고 원색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마케팅 능력. 자, 신사복 사업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능력인가요? 네, 신사복 사업에서 마케팅은 어때야 돼요? 예? 말해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친구하고 굉장히 닮았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예, 럭셔리한. 그렇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는 뭐 그런 마케팅 능력. 색깔도 검정색 아니면 금색이죠. 예, 뭐 그런 마케팅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요. 산업은 같지만요. 리바이스가 그 청바지 사업에서 신사복 사업으로 넘어간 케이스를 보면 사업은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다각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요. 어때요? 서로 전혀 다른 그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업, 이러한 다각화, 좋은 다각화인가요? 좋은 다각화예요? 시너지 많이 창출하는 좋은 다각화예요? 좋은 다각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청바지 사업에서 쌓은 역량이 그 신사복 사업에서도 핵심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이 같으면 관련 다각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은 좀 그 좋은 다각화로서 관련 다각화라는 생각, 뭐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비슷한 이거의 정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라는 그러한 그 기업이에요. 자, 월트 디즈니 뭐 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죠? 만화영화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만화영화 회사입니다. 만화영화 회사 1923년에 만들어진 만화영화 회사예요.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뭐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그 문어발식 확장의 대가예요. 완전히 그 스스로의 엠파이어를 만들었다라고 뭐 그렇게 평가를 받는 문어발식 다각화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만화영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음에 이제 다각화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테마파크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가봤잖아요.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일본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에도 있고요. 테마파크 사업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관련 없는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테마파크 사업을 하다가요, 여행 산업으로 들어가요.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만화 영화가 실증 났는지 영화 산업으로, 어른들이 보는 영화, 사람들이 움직이는 영화, 그런 산업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터치스톤이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디즈니 계열입니다. 심지어는요, 1987년이 되면 장난감까지 만들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문어발식 회사입니다. 장난감까지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돈이 막 벌리니까 1995년에 이르면 막 방송사도 막 인수합니다. 어때요? 산업적으로 보세요. 어떤 다각화인가요? 산업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비관련 다각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산업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우리가 리바이스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산업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다각화로서의 관련 다각화, 이 산업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판단해야 돼요? 각각의 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자원과 능력이 무엇이고 이러한 자원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화영화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원이 뭐예요? 어떤 자원과 능력이 필요할까? 만화영화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만화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처럼 됐다는 우리나라 기업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가진 게 뭐죠? 그림은 굉장히 잘 그려요. 못 가진 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만화영화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죠? 아마도 남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남들을 웃겨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창의성이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자, 테마파크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테마파크 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이 좋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테마파크에 왜 가요? 에버랜드 왜 가요? 깜짝 놀라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뻔하게 여러분들을 기차를 태워주고요. 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테마파크를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마파크 가는 이유는 뭐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놀래주기 때문이에요. 깜짝 놀라게 스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놀래줄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창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마 볼거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화 산업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배우는 뭐 사서 쓰면 돼요. 그렇죠? 돈 많이 주면 안 온다는 배우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모방 못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못 따라하는 게. 결국은 스토리라는 거겠죠. 자, 스토리라는 것은 어떻죠? 굉장히 남들이 생각 못하는 어떠한 기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창의력이에요. 방송산업에서 핵심적인 그 역량은 뭐죠? 마찬가지로 아마 창의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산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업들은 굉장히 비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핵심적인 자원과 능력으로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죠? 핵심적인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게 돼요. 자, 우리는 관련 다각화, 좋은 다각화로서의 관련 다각화, 그 다음에 나쁜 다각화로서의 비관련 다각화. 이 관련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산업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얘기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리바이스 사례와 월트 디즈니 사례에서 본 건 그럼 뭐죠? 어떤 게 좋은 다각화예요? 산업 측면이 아니라 뭐에 있어서의 관련성?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각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의 관련성. 이게 있어야 뭐가 돼요? 시너지가 되고요. 이 핵심적인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의 관련성이 높은 다각화. 결국은 뭐예요? 관련 다각화라는 얘기예요. 좋은 다각화로서의 관련 다각화라는 얘기입니다.